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제 선거가 딱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 선거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 밤 대한민국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앞으로 4년의 운명이 아니죠. 적어도 향후 10년을 좌우할, 어쩌면 향후 50년, 100년을 좌우할 선택의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모두가 알다시피 새 선거법으로 출발부터 삐걱댔습니다. 민주당이 경계의 룰인 선거법을 상대인 한국당의 반대 속에 통과시켰죠. 4-1이라는 이상한 협의체가 공수처법과 정치적 거래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면서 여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꼼수가 난무를 했죠. 게다가 그 위성정당들은 크고 작은 비례대표 공천 파도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비례대표 공천은 여야 할 것 없이 검증되지 않고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자도 얼마든지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선거운동은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존의 선거운동 방법 대신에 전화와 문자, 인터넷이 후보를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후보들은 유세 차량을 타고 텅 빈 거리에서 혹은 주택가 담벼락을 향해서 또 아파트촌 거실 창문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다녀본 곳이 모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모든 걸 삼켰습니다. 청중이 모이지 않으니 실정을 변명해야 하는 집권여당 민주당이 얼굴을 붉히지 않아도 되는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고 할까요? 어쨌든 여든 야든 선거 전체의 방향을 가리키는 슬로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제, 안보, 외교 등 이 정권의 전방위적 무능과 조국 사태에서 보인 부패와 오만이 급소를 찌르는 통쾌한 야당의 구호는 없었습니다. 기껏 나온 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거나 조국이냐 경제냐 하는 슬로건인데 이래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대통령이 방역을 아주 잘해서 세계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는 청와대의 문전유서는 넘쳐났습니다. 경제 폭망도, 안보 불안도, 등신 외교도, 국정 파탄도, 심지어는 초기 감염원 차단 실패도 모조리 파묻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먹힌 걸까요? 통합당의 전략이 실패를 한 걸까요? 자연히 진영 간의 벽은 더 강고해졌고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은 세대 간에도 뚜렷해서 정서적으로 진보 좌파에 기대는 30, 40대를 보수 야당은 전혀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여당이 기도한 대로 편가르기 전략을 먹혀들어서 아마도 이번 선거는 진영 간 대립이 최고조에 이른 선거로 기록될 겁니다. 제가 다녀보니 그 현상은 너무 광고해져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50대를 가운데 두고 확연히 세대 간 대립이 더욱 커진 겁니다. 반면 진영 간 대결이 뚜렷해지면서 중도층 혹은 무당층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의사를 숨기는 무응답층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무당층은 정권 비판 성향이 70%를 차지하고 있죠. 지난 많은 선거에서도 늘 중도층 표심이 승패를 가른다고 했지만 이번 선거는 그 중도층이 무당층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확산되면서 그들의 정치 불신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러니까 과연 그들이 투표장까지 갈 것인가 아닌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도층을 잡아야 이긴다는 전례의 속설이 이번에 더욱 심해졌다고 할까요? 그 바람에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선거 판세를 읽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 무당층은 얼마나 될까요? 그 무당층은 선거일이 가까워 오면서 자연스럽게 여야의 포섭대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심한 경우 리얼미터는 7%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여론조사, 대표적으로 갤럽은 22에서 33%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여당을 떠났지만 아직은 보수 야당 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무당층을 포함한다면 무당층은 30%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30%는 투표율까지 절대 줄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전투표를 한 확신을 가진 이들을 제외한다면 지금 5명 중에 2은 무당층인 것입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여당도 싫고 그 여당보다 한 발 더 나간 좌파 정당도 싫지만 보수 정당을 일련히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낡고 부패한 정당으로 여기는 것이죠. 특히 이번 선거에서 투표일 직전까지 무당층 비율이 줄지 않는 것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중의 이념에 눈을 뜨면서, 다시 말해 이념이 대중화되면서 진보 성향의 무당층은 진보가 보인 내로남불과 뻔뻔함에, 보수 성향의 무당층은 여전한 보수의 탐욕과 자기 희생 없는 태도에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조국 사태에서 보인 진보 좌파의 도덕 불감증이 싫은데 오히려 조국을 소화하자고 나선 진보 좌파의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대안이 될 정도로 보수 야당은 도덕적이지 못했습니다. 반면 보수 야당의 이기적이고 타락한 웰빙 체질이 싫은 이들을 품에 안기에는 진보 좌파 정당들은 겉과 속이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론은 대개 이 무당층 중도층의 표심이 승부를 가른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의 집든지, 그 중에서도 특히 박빙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지역구는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당층 중도층이 어느 정도 투표에 가담하느냐에 따라 전체 승부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야의 선거 전략은 국가 경영의 방향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정도를 걷는 대신에 문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거나 나라의 사회주의화는 막아야 한다는 진영 논리에 더욱 기대게 됐습니다. 이런 단조로운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선거판에 의뢰에 나오는 말 실수들, 그리고 그 실수에 대처하는 모습이 지지도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이번 김대호, 차명진 두 후보의 제명으로 끝난 설화도 그렇지만 N번방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실언은 선거판의 말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보여주는 예로 남을 겁니다. 이 점은 사실 야당이 잘 대처하지 못한 탓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월 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서 한 실언, 선천적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의지가 약하다, 이런 막말은 이내 잊혔습니다. 야당이 제대로 문제를 삼지 못했죠. 반면에 김대호 후보의 말, 나이 들어 노인이 되면 장애를 가지게 된다, 이런 말은 당 지도부부터 막말을 규정을 하고 정광석화처럼 제명처분까지 다 내려버렸죠. 이런 막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적전 분열은 무당층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실망한 무당층은 투표소로 나가지 않게 되겠죠. 당연히 지지층의 발걸음도 멈추게 됩니다.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오만입니다. 경제 폭망과 안보 실패로 드러난 정권의 무능과 조국 일가의 부패와 그걸 옹호하는 정권의 오만에 무당층이든 보수층이든 얼마나 분노하는가, 바로 이것이 승패의 관건이 된 겁니다. 분노한 유권자들은 조금처럼 투표를 포기하지 않죠. 전염병이 돌든 폭우가 내리든 태풍이 불든 투표장으로 가는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무능과 오만에 분노를 하더라도 야당이 그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한다는 확신을 주게 된다면 그 분노는 결코 표로 바뀌지 않습니다. 속으로 삼키고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습니다. 누가 더 깊게 파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여당의 무능과 오만은 지금도 계속되지만 권력을 탄핵할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무당층과 중도층으로 나타난 민심을 되돌리거나 끌어오는 어떤 요인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기간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흘러가는데 이번엔 선관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의 심판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내리는 결정의 잣대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선거구 중에 하나인 동작을 선거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통합당 나경원 지지자들이 들었던
민생 파탄 투표를 막아주세요. 거짓말 아웃 투표가 답이다 이렇게 적힌 투표 동의어 피켓 사용이 위법하다며 그 사용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수빈 후보 지지자들이 내걸었던 플래카드 허용이 됐죠. 훨씬 그전부터 내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이런 현수막입니다. 그리고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이런 피켓 사용은 허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요? 나경원 후보 지지자들이 든 피켓의 민생 파탄은 이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표 동의에 서지 못한다는 건 일리가 있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수진 후보 지지자들이 내건 현수막에 적혀있는 친일 청산은 솔직히 민주당의 나경원 후보에게 그동안 아니 오래전부터 드시워온 악의적인 프레임이 아닌가요? 말하자면 위법성이 아주 두드러진 선동구호입니다. 통합당은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한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형평성 시비가 일자 선관위는 뒤늦게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마지못해 이수진 후보 지지자들이 내건 친일 청산 현수막 사용도 불허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파탄, 적폐 청산, 친일 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거죠. 그러나 그 결정도 선관위 위법한 행동을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 위법했습니다. 이미 친일 청산 운운한 현수막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사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까요? 강남구 역삼동 한 복지관은 사전투표일인 10일 이용 주민에게 기표소에 들어가 1번만 찍으세요 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직접 배포했습니다. 이게 한 번만 찍으라는 얘기로 들리는가요? 아니면 1번인 민주당을 찍으라는 얘기로 들리는가요? 1번만 찍으세요. 그걸 어떻게 읽습니까? 한 번만 찍으세요 이렇게 읽습니까? 1번만 찍으세요를 읽습니까? 이 사안은 정말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강남병 민주당 김한규 후보 캠프의 카톡방에 행동 강령이 내렸더군요. 그 강령엔 고령층엔 전염병 감염 위험이 있으니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설득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남 고지 지키기 무박 2일 대작전 이렇게 명명된 행동 강령의 투표 동의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 등 어르신들이 이분 후보에 관심이 있으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건강은 내일이 없지만 투표는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집에 안전하게 계시라고 설득하라.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러고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권력은 지금 제 정신이 아닙니다. 아니, 제 정신이죠. 오만방자기가 그지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오만방자한 권력을 내일은 심판해야 합니다. 과연 내일 따뜻한 봄날을 즐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